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단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제11과 떠난 자와 떠나지 못한 자 2차 시 학습으로 이교보의 한시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한다. 한시의 형식, 고체시, 근체시, 근체시 중에 절과 율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일반적으로 시상 전개 방식으로는 기승 전결에 의해서 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한시 역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시는 오늘날 말하는 노랫말인데 그 한시에 담겨있는 시역 또 전체적인 시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규보의 우음, 이수, 유감입니다. 자, 우음, 우는 우연할 우자입니다. 음은 읍조릴 음자입니다. 우연, 읍다는 음미하다 할 때는 읍조리다, 부르다라는 뜻이죠. 우연히 읍다. 이수, 두수입니다. 두수를 읊었습니다. 두수를 읊었다고. 그죠? 유감, 유감은 느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도해서 읊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시상이 떠올라서 읊은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읊었는데 뭐를 두 수를 읊었습니다. 두 번째 수를 읊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연히 두 수를 읊었는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합치면 느낌이 있어서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우연히 두 수를 읊다. 느낌이 있어 우연히 두 수를 읊다. 이규보시인데 그 두 수 중에 두 번째 시가 오늘 배울 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환고육척신, 환고육척신. 그 밑에요. 일일능기식, 일일능기식. 그 다음 사항형 구봉모, 사항형 구봉모. 마지막 미거운산벽, 미거운산벽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구는 일구는 기, 두 번째 구는 승, 세 번째 구는 전, 네 번째 구는 결. 그래서 기구, 승구, 전구, 결구로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둘레 환자입니다. 둘레 환자죠. 고는 돌아볼 고자입니다. 그래서 둘레를 돌아보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환자, 고리환자, 명사는 고리환자고 부사로 쓰면 주의, 둘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는 고리환자인데 주의, 사방, 둘러싸다, 두르다, 주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고는 아예 한 단어처럼 빙 둘러보다 라고 쓰입니다. 주의를, 둘레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빙 돌아보다, 둘러보다 뜻입니다. 육척입니다. 육척. 육척은 1척이 보통 30cm면 그러면 6 곱하기 3이 6cm, 180cm 엄청 큰 키죠. 근데 실제 애초에 처음부터 이 척의 단위가 30cm가 아니라 애초에는 참 한 22, 23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당나라 한 25까지 왔다가 언제 들어서 후대에 와서 30cm로 정착한 것이고, 이 당시에는 보통 뭐로 보면 되냐? 25, 26cm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30cm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25cm도 안 되니까 6 곱하기 25 잡으면 6 하면 얼마입니까? 6, 5, 30, 3, 2, 6 하면 어떻게 되죠? 6이 10이니까 150 정도 되죠. 그래서 작은 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지 않은 작은 육척은 뭐다? 육척이라는 말은 뭐다? 작은 키라는 뜻을 뜻한다. 작은 몸을 육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척신, 육척의 몸입니다.
육척의 몸, 아주 나의 작은 몸, 크지 않은 몸,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일일 능 기식. 일일은 하루죠. 일일은 하루입니다. 능이라는 건 뭡니까? 뭐뭐를 할 수 있다, 뭐뭐 하겠다, 이런 뜻이죠. 기는 몇 기자입니다. 몇 기. 몇, 얼마라는 뜻입니다. 몇 기자, 얼마 기자입니다. 기, 식, 몇 번이나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 이런 뜻이죠. 상, 상자는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아직도, 저 글자 원래 오히려 상자인데 부사로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상자, 아직도 상자입니다. 영자는 우리 경영하다 할 때 쓰는 경영할 영자죠. 구, 입구입니다. 복은 배복이죠. 그러면 구복이니까 입구자와 배복이니까 입구와 배죠. 입구와 배입니다. 여기 보세요. 구복, 입구와 배는 뭐래서? 뭐 입으로 먹어서 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구복은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복은 먹고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복은 입과 배, 그래서 여기서 확장돼서 음식 또는 먹고 살다 이렇게 확장돼서 쓰입니다. 그래서 구복은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생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자는 도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꾀할 모자죠. 꾀할 모입니다. 미거, 아직 안일미 거, 떠나지 못했죠. 떠날 것자입니다. 그 다음에 운자는 구름운자입니다. 구름운자고 산벽이죠. 산벽은 산이 푸르단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말입니다. 벽산입니다. 벽산. 자, 왜 도치되어 있느냐는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치했는데 도치를 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 풀이는 산벽은 벽산, 푸른 산이라고 풀이한다. 여기서 벽산이죠. 벽산, 푸른 산이라고 풀이를 하는데 여기서는 한시에서는 산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치된 거죠. 왜 그렇냐? 자, 5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구인 승구와 네 번째 구인 결구의 운자가 옵니다. 여기 이 글자가 식이죠. 식이 운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산이 온다라고 하면 운이 안 맞죠. 여기 이겨야 되니까 중성, 종성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중성, 종성이면 요놈과 요놈이 같아야 하는데 안 맞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했냐? 바꿔서 벽자를 줌으로 인해서 여기 요것과 요것을 맞췄다. 여와 이는 통용한 거죠. 이렇게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삐 요거는 스 이렇게 해서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은 운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도치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자와 벽자가 운자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요. 기구 보겠습니다. 환구 빙 둘러봅니다. 빙 둘러본데 육척신입니다. 육척의 몸입니다. 자, 육척의 몸을 삥 둘러보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시적으로는 삥 둘러보니 주위를 둘러보니 육척의 몸뿐이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오로지 내 주변에 뭐 피부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한 몸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일 능기식 하루에 기식 얼마나 먹을 수 있겠는가? 하루에 얼마나 먹겠는가? 이런 얘기죠. 하루에 내가 얼마나 먹나? 나 하나뿐인 몸인데 내가 얼마나 먹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까지 자기 자신을 한번 둘러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구로 갑니다. 전구. 상영, 아직도 영.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영, 경영하고 있죠. 뭐를 경영합니까? 구복무. 구복무는 먹고 살, 구복이 생계죠. 생계 도모를 아직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생계 도모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한 몸뿐인데도 내 몸 하나 먹고 사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구복의 꾀를 구복할
계획을 아직도 도모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먹고 살 길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거 떠나지 못합니다. 어디로? 운벽산, 구름 낀 푸른 산으로 미거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현실, 먹고 살 일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살 것 궁리 도모하느라고 내가 찾아가고 싶은 한가로운 자연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분석은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상에 의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전개에 의한 분석, 뭐에 의해서? 우리 기, 승, 전, 결에 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 왼쪽에 원문을 봐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갖다 놨습니다. 환고 육척신, 빙 둘러봐도 육척의 몸뿐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의 시작은, 시상을 일으키는 건 뭐다? 내 자신을 둘러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둘러보니까 내 아주 작은 몸 하나뿐입니다. 작은 몸 하나뿐이에요. 자, 승구는 이 기구를 이어가야죠. 이을 승자니까. 자, 하루에 몇 끼나 먹는가 이런 뜻입니다. 기식 몇 끼라고 해도 그 얼마나 먹을 수 있겠는가? 별로 못 먹는다는 얘기죠. 자신이 하루 끼니 양이 얼마인가를 물음으로써 보잘것없는 몸 먹고 사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육신에서 생존을 위한 하루 끼니로 이렇게 시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에서는 저는 전환이라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시상이 바뀌는 건데 상형 구공무입니다. 아직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하고 있어요. 뭐를요? 생계를 도모할 것. 생계 도모를 추구하고 있다. 여전히 생계 도모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모습에서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성찰 단계에서 속세인 삶의 현장으로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전환이 됩니다. 전입니다. 끼니 마련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 속세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갑자기 장화면이 전환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중에. 자, 결은 이제 이 시상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반성도 해보고 현실의 모습 봤는데 실제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어딥니까? 저 한가한 자연 속에 가서 거처하고 싶은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 미거, 운, 산벽은 벽산에 도달했죠. 미거, 운, 산벽.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구름 낀 푸른 산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경우에서 이 속세를, 삶의 현장을 버리고 자연으로 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뭡니까? 한탄이죠. 한탄. 그래서 자연으로 가지 못하는 한탄, 자연에 대한 그리움, 나 자신에 대한 한탄으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 학습 목표에서 시의 특징을 보기로 했습니다. 시의 특징을 보면 이 시, 자, 우음, 이수, 유감. 우연히 읊었다. 뭐를? 두수를 읊었는데 유감, 느낌이 있어서. 자, 시상이 있어. 느낌이 있어. 우연히 두수를 읊었답니다. 지은이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이규보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고려 시대에 아주 유명한 학자이죠. 자, 시의 형식은 오원고시입니다. 자, 고시라고 하는 것은 뒤화면을 살펴보겠지만 뭡니까? 운은 기본적으로 있다. 고시든 근처시든 운자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가지고 운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평측이라고 하는 것. 평측 이 부분이 어떻다? 상당히 자유롭다. 고시는. 근처시는 평측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자는 식자와 벽자입니다. 시상정계는 기승전결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주제는 자연에 귀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한탄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학습목에서 시의 특징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 우연히 느낌이 있어서 읊은 두 수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음이죠. 우연히 읊었죠. 우연히 읊었으니까 계획적이지 않죠. 그래서 뭡니까? 떠오른 말을 그대로 표출한 시, 다시 말하면 즉흥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떠오른 대로 생각을 표출한 시다 이런 얘기고, 이 시는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둘러보죠. 그리고 자연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속세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속세의 얽매인 몸과 마음 한편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채시와 근채시의 특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고채시는 고시입니다. 근채시에는 뭐라고 말하냐? 절구하고 율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꼭 필요한 것들만 보죠. 고채시는 일반적으로 고시라고 하고, 근채시는 절구와 율시로 나온다. 고채시는 4원, 5원, 7원이 있고, 절구는 5원, 7원, 율시도 5원, 7원이 있습니다. 자, 구수의 뭡니까? 구수의 고시는 자유로우니까 제한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절구는 모두 다 사구여야 됩니다. 5원이든 7원이든, 그 사구에서 5원이면 5원 절구, 7원이면 7원 절구가 되는 거죠. 율시는 그 두 배인 8구입니다. 그래서 5원 율시, 7원 율시. 일반적으로 절구와 율시에 초점을 좀 두면 좋겠습니다. 자, 고시는 아분일 합니다. 하지만 평칙에는 특별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절구, 근채시의 경우는 아분과 평칙의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아분과 평칙의 제한이 매우 엄격하고, 기승전결이나 절구는 기승전결, 율시는 두 구씩 먹어서 수련, 합련, 경련, 미련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나 이 율시의 경우는 뭐와? 합련과 경련의 경우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봅시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교보에 시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배운 뭡니까? 우음, 이수, 유감이죠. 느낌이 있어 우연히 읊은 시. 네, 읽어보면 환고 육척신, 일일 능기식, 상형, 구복, 미거, 운산벽. 옳지 않은 겁니다. 육척은 큰 몸을 뜻한다. 자, 이게 육척 뭐라 그랬습니까? 큰 몸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30cm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30cm가 아니라 25, 26, 27 이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한 25에서 27 정도 생각을 했을 때 곱하기 6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큰 몸이 아니다. 그래서 육척은 뭐다? 자기 자신의 작은 몸을 뜻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일일 능기식, 하루에 몇 끼나 먹느냐, 몇 끼 먹을 수 있겠느냐, 능자 할 수 있겠느니까 기식이죠. 그러면 이 기자죠. 몇 기자, 얼마 기자입니다. 요거 기운 기자 같죠. 구복은 먹고 산다는 뜻, 정답입니다. 구복은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형식은 오원고시죠. 오원고시입니다. 십자과자는 속세를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주저죠. 그래서 2, 3, 4, 5는 다 맞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단은 과제를 제시합니다. 교과서 87쪽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장단점을 도표화했는데 거기를 한번 스스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할 때 우리가 배운 두 수의 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음, 이수, 유감에 대한 87쪽의 감상을 참고해서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심정을 간단하게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학습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또 극복해 나가고 있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서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과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한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